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 나이 투자에서 가장 야심작으로 내놓는 코너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활 속 종목 찾기라는 시간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 부자 누군지 아시죠? 워런 버핏이죠?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코카콜라를 하루에 5캔 이상씩 마신다. 왜 그럴까요? 바로 워런 버핏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종목 중 하나가 코카콜라입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은 이렇죠. 내가 내 주변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을 만드는 회사에 나는 투자하겠다는 것이 워런 버핏이 투자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이 투자에서도 이제는 생활 속의 종목 찾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직접 기업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캐스터분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셨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박소영 캐스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박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소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이제 뭘 좀 먹어볼까 하고 이렇게 편의점에 나와 있는데요. 오,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네, 아주 정말 맛있는 정말 여기도 나는 것 같아요. 이 요즘 들어서는 이제 편의점에서는 옛날에는 아주 일상용품만 주로 팔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뭐 아닌 말로 라면부터 시작해서 간편식, 가장 정식까지 모두 다 팔고 있어가지고요. 다양한 상품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편의점에 우리 지금 박소영 캐스터가 가 계신데요. 그렇다면 우리 편의점에서 박소영 캐스터께서 찾은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저를 유혹하는 향기와 함께 남이 먹고 있는 걸 보면 가장 따라 먹고 싶은 음식,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라면이죠. 저는 평소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불닭볶음면을 즐겨 먹는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요즘은 또 비빔면 생각이 살짝 나던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둘러보실까요? 요즘 우리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상품이죠. 대홍동 비빔면도 있고요. 오뚜기의 진 비빔면도 있네요. 그런데 역시 비빔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팔도 비빔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면 시장 전체로 보면 역시 신라면과 너구리를 보유하고 있는 농심이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농심과 삼양, 오뚜기의 1분기 성적표는 좋지 못했습니다. 코로나에도 안 좋았는데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야외 활동을 시작한다면 수요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식탁에 빼놓을 수 없는 라면 관련주 공부해보고 싶은데 스튜디오에서 알려주시죠. 네. 우리 박소영 캐스터가 찾은 것은 바로 라면이었습니다. 뭐 한때는 국민 간식이었죠. 가장 좋아하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라면에 대해서 우리 박소영 캐스터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 도윤정 부장과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라면과 관련된 관련주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부장님, 오늘 어떤 라면에 관련돼서 어떤 정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는 라면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신라면과 진라면입니다. 네. 네, 국내 라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농심과 오뚜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일단은 신라면 그리고 진라면 딱 들어봐도 농심하고 오뚜기 식품이 되겠네요. 네. 한번 그 종목들에 대해서 뭐 금년 들어서는 뭐 라면 사재기도 있었다고 하지만 또 원재료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어려움도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1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곡물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라면의 원재료인 소맥과 유지류, 이 부분에 가격 상승이 좀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맥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18% 정도 올랐고요. 유지류인 팜유 가격은 56%네요. 56%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물류 비용이 가중되고 있어서 업체들은 원가 부담이 굉장히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오른 만큼 가격에 전가를 시키면 참 좋겠는데 이 라면이라는 식품이 서민식품이다 보니까 가격 전가가 쉽지 않은 게 업체들의 그렇죠. 고민일 듯합니다. 네. 방금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오르고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은 라면 업계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고 분석하시는지요? 네, 원재료 가격 급등이 이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이요. 지난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농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5%, 그리고 네.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12%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된 거죠. 그렇죠. 네. 뭐 방금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라면 업계가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워낙 올라서. 하지만 무조건 그렇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BTS, 우리 대한민국의 권장들이죠. BTS가 공연 전에 꼭 이 불당면을 먹는다는 소식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에서 이 K식품, K푸드 중에서 대표적인 게 라면인데요. 이 라면이 과연 어느 정도 각광을 받고 있는가 한번 K라면에 대해서 우리 손현정 캐스터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K라면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BTS가 공연마다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불닭볶음면을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BTS 멤버 지민이 라면을 먹는 장면이 브이로그를 통해 전해지면서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된 하루의 피곤을 달래주는 BTS의 소울푸드로 소개가 되면서 K라면 열풍이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지난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 덕분에 K라면이 재조명됐죠. 영화를 보면서 짜파구리를 끓여 먹는 외국인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라면은 이제 고단하고 지친 하루에 스트레스를 단번에 풀어주는 힐링푸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네, 지난해 한국의 라면 수출액은 전년보다 29.3% 늘어난 6억 36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라면 수출액이 6억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신라면과 짜파게티, 너구리를 판매하는 농심의 라면 매출은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양식품도 동남아와 미국 매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세계라면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라면 소비량은 41.3억 개로 세계 8위에 올랐고요. 1인당 라면 소비량은 79.7개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에서도 뜨겁게 들끓고 있는 K라면 현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손현정 캐스터 감사합니다. 라면에 대해서 정말 해외 라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자, 도현정 부장님. 이제 방금 전에 손 캐스터가 얘기했지만은 해외 부분에서는 또 라면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아까 진라면, 신라면으로 대변할 수 있는 농심과 오뚜기 하반기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농심과 오뚜기 이 라면 업체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공통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제품 가격의 인상일 것입니다. 네. 민생 안정을 이유로 해서 라면 가격을 농심은 2016년부터 그리고 오뚜기는 2008년부터 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격 인상 시점이 도래했다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거든요. 농심의 경우에는 만약에 라면 가격을 5% 정도 인상하게 되면 네. 손익의 24%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라면 가격 인상이 반갑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그렇죠. 예, 투자자 입장 관점에서는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면 마치 한국전력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전기세 올려도 좋다 그러시고 네. 오히려 한전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전기세 올리면 안 된다 말하고 똑같이 들리네요. 자, 그러면
올 하반기 농심과 오뚜기 그리고 기타 라면 업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계셔야 될까요? 네, 가격 인상 외에 업체별로 보게 되면요. 농심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그리고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B2B 부분의 성장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농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분기 해외 시장에서 모두 성장을 했어요. 근데 중국 시장에서만 성장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중국이요? 네. 근데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시장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지금 농심의 경우에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라면 시장의 점유율이 22.7%로 1위와 격차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농심의 인기가 제품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해외 시장에 유리한 점은 이렇게 가격 인상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판매 채널, 유통 채널을 넓히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1분기에 면류의 매출을 보면 라면 외에 이 면류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감소 부분이 5% 정도로 사실은 엽기적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 제품들이 매출 호조세를 보이면서 매출은 좋은 상황이었는데 네. 역시 어쩔 수 없이 원재료 가격 급등 때문에 원가 상승의 부담으로써 좀 이익에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격 인상이 좀 절실한 그런 상황인데요.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해외 비중이 적고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않다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지배구조를 좀 개선하면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뚜기 라면을 지금은 관계회사로 돼 있는데요. 네. 이걸 종속회사로 편입을 시키면 연결 재무제표에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그 네. 효과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회사 관계자도 코멘트 이에 대해서 했는데요. 다방면으로 지금 지배구조 개선을 좀 해 나가려고 노력 중이긴 하나 오뚜기 라면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도윤종 부장께서는 영업점도 계셨지만은 사실은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셨습니다. 그리고 또 스몰캡도 오랫동안 팀장을 하셨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걸 아는 만능 박사가 되셨습니다. 저 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시야를 넓혀가지고 라면을 뛰어넘어서 이제 음식료, 다시 말해서 식음료 쪽 전반적으로 올 하반기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음식료 업종이 다 이렇게 주가가 나빴던 게 아닙니다. 지난 5월에 음식료 그 업종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시면 10% 이상 네.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예. 사실 시장 대비도 퍼포먼스가 좋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라면이나 제과 외에 대부분의 제품의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시작될 텐데요. 3분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거하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제 업체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팬데믹 상황으로 해서 좀 그 피해를 본 그런 업종들이 리오픈으로 해서 오히려 수혜를 보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네.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성장, 이것도 음식료 업종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요인에 좀 집중해서 업체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대형주로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CJ 제일제당 그리고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계절성을 갖고 있는 빙그레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CJ 제일제당과 빙그레도 관심을 하반기에 가지셔야 된다는 도윤종 부장의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나이 투자에서 야심작입니다. 생활 속의 종목 찾기 오늘 첫 번째 코너에서는 농심 그리고 오뚜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분은 메리츠증권의 도윤종 부장이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